반갑습니다. 기초튼튼반 202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2017년 정유년 10월 달에 처음 기초튼튼반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만으로는 대략 한 2년 4개월, 횟수로는 3년 만에 다시 강의가 처음 기초튼튼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고급, 그러니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라는 단위로 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서 완전 기초서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쭉 5개의 과정을 2년 동안 지나왔고요. 이제 다시 기초 과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달리는 기차를 타려니 기차가 너무 빨라서 못 잡아타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부터는 기차가 아주 천천히 달릴 거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꼭 에스컬레이터에 발 올리듯이 슬쩍 올려만 놓으면은 우리 명리학 공부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함께 탑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많은 분들을 싣고 함께 갈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방식은 일단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식 자랑하지 말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강의하자. 다만 이제 무슨 뭐 과학 전문 용어나 명리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면 양해를. 보통은 그런 경우는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거나 개념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도 뒤에 가서는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중간에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려요. 엑스파일노트를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엑스파일노트, 강의를 듣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엑스파일노트에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내 궁금증 잘 모르겠는 사항들을 쭉 적어놓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엑스파일노트의 항목들이 처음에는 이만큼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 엑스파일노트의 항목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차츰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도 한 번 볼 때 이해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한 3번 보면 이해되는 영화, 5번 봐야 이해되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명리는 한 3번 봐야 이해되는 영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명리산을 여행할 수 있도록 명리라고 하는 진리산을 여행할 수,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여행하고 명리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그 본 강의 전에 사전 강의를 4강 정도를 했습니다. 4시간 정도의 사전 강의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사전 강의를 좀 읽어본다? 동영상을 보시는 것을 유튜브에 풀 동영상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보고 오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명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제가 앞서 했던 강의 4강은 일종의 인문학적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사전 정보로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명리학 강의의 시작을 명리학과 현대과학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센세이션한 강의였어요. 왜 그러냐면 명리학자가 양자역학을 얘기하다니 저는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저 유사과학 들이대가지고 잘난 척하는 놈 아니야? 라는 등등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이에 대략 횟수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3년 동안 과학계가 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과학계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명리학자들 분발하지 않으면 과학자들한테 자리 뺏길 수 있다고. 명리학자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요즘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의 길을 놔버리고 있다. 우리가 진리산을 오를 때 길을 개척하면서 또는 선인들이 따라간 샛길을 따라서 진리산 등산길을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저 뒤에 불도저, 포크레인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진리산에다 터널 내고 있고 진리산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있고 진리산에다 지금 케이블카 설치하고 있고 좀 있으면 아예 화물 트럭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진리산 구분응선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도로가 깔려 있는. 이거 뭐예요? 도로 깔려버리면 우리처럼 샛길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롭게 개척한 길을 보니까 옆에 도로가 촥 깔려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과학이 밝혀낸 영역까지는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리학이나 영성학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의 90%나 85% 정도는 명리학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현대과학과 영성학이 같이 추가돼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주말마다 산기도를 다니는데 가끔은 좀 먼 산에 가보자 하고 태백산을 갑니다.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인데 태백시 이렇게 한번 보죠. 거기까지 전통적 방법인 옛날 방법인 걸어가기로 태백산을 가려면 일단 태백산 입구까지 가는데 3주는 걸립니다. 진리산 넘는 건 고사하고 태백산 입구까지 가는데 3주가 걸려. 근데 아침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3시간 만에 태백산 입구까지 나를 탁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난 태백산 입구에서부터 등산을 하면 되는데 재밌는 건 태백산이 해발 1500m 고도를 가진 산인데 해발 900m까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해발 900m까지 일단 태백시 자체가 해발 800m에 있고요. 태백산 입구 등산로가 보통 900m 정도에서 900에서 950m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태백산 길의 3분의 2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럼 거기서부터 딸랑 500m 올라가서 태백산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딸랑 500m만 올라가면 돼. 그 말은 과학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 방법만 고수를 했다가는 태백산 정복하는데 1달 걸려요. 과학을 이용하면 정확히는 갔다 오는데 2달 걸립니다. 태백산 갔다 오는데 2달 걸리고 중간에 곰만 다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모든 걸 다 바쳐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걸. 그런데 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하루 만에 태백산을 갔다 옵니다. 그냥 갔다 와요. 아침 버스 타고 오전에 도착해서 왕복해서 내려갔다 오면은 한 4, 5시 정도 산 내려오니까 거기서 무궁화 타고 들어오면 서울에 7시 반에 도착합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현대과학은 우리를 진리산 입구까지 국립공원 입구까지 진리의 국립공원 입구까지 턱턱턱턱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굳이 힘들게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 깔려 있어요. 그 도로는 어떻게 깔렸을까요? 철학과 종교가 앞서간 길을 그 길들을 검증해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깐 겁니다. 수많은 길 후보 중에서 이 길이 도로 까기가 제일 좋네. 검증된 길을 찾아서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유치원은 소풍을 다닐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인들이나 대야 오를 수 있었던 태백산 노고단, 아니 지리산 노고단이 이제는 그냥 아이들 수학여행 코스로 유치원생들이 버스를 타고 노고단을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내용,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요즘 그 과학의 도로가 한 해가 다르게 지금 계속 진리산을 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놓을 판입니다. 이제 정상까지 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과학을 잘 이용을 하면은 애매몽롱한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진리산 500m만 올라가면 정상 정복할 수 있습니다. 굳이 1달 동안 태백산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내용들은 현재 검증되어 있는 과학적 내용들은 같이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원래 모든 진리의 길은 중간에서 만납니다. 출발점은 다르더라도 뭐 동쪽에서 출발했든 서쪽을 출발했든 남쪽에서 출발했든 절벽을 통해서 올라갔든 동굴을 통해서 올라갔든 오솔길을 통해서 올라갔든 간에 보통은 한 5분 흥선, 6분 흥선, 7분 흥선, 8분 흥선 되면 길들이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 정상에 오르면은요, 그 출발점은 3, 40개였으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출발점이 한 3, 40개 정도 돼요. 근데 정상에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모든 길이 중간에 만납니다. 보통 9분 흥선 되면은 능선길에서 다 만납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고 종교와 철학이 만납니다. 이제 명리학도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같이 결합돼서 함께 올라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진리의 통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100년 전, 200년 전에 진리를 공부하던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의지만 가지면 진리의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요즘 얼마나 편해.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 와서 공부하시는 내용은 한 번 들어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들어가지고 알아? 천재야?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틀이나 3일 정도 후에 여러분의 이메일로 동영상이 들어갈 것이고 그 이메일로 한두 번 더 원하시는 만큼 강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명리업계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강의 중 녹음 금지였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강의 중 녹음 금지.
녹화는 천인공로할 대역죄인 뭐 이렇게 나의 비밀을 빼가려고 하다니 이런 못된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무슨 동영상을 공개해? 이건 비법이야. 이 책 한 권에 200만 원이야. 막 이랬는데 우리는 녹음 금지가 아니라 아예 녹음해 드려 그냥 동영상으로 녹음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반복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죠.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명리 공부의 길.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필연입니다. 우연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말은 뭔가 이유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온라인도 아닌 오프라인 강의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같이 명리 공부를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냥 우연히 내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우연히 이런 공부를 하고 싶게 되었을까?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 우리가 그 원인과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빙산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이 빙산의 한 10분의 1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실제 빙산의 10분의 9는 물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에너지적 단계에서 10분의 9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가 끌어올려서 물질화된 것이 10분의 1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영혼의 이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 것입니다. 근데 영혼이 무슨 이유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놨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맛만 보고 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진득하게 깊숙하게 좀 파보지 않겠니? 너 이 공부 필요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이끌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이 명리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알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왕 데리고 왔으면 이제 밥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밥상 앞에 앉혀놨으면 먹는 건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먹일 수는 없죠. 입 벌려 해가지고 저희 집 고양이가 약을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감기 걸렸는데 입 벌려 해가지고 막 약을 어떻게 먹어도 막 다 뱉어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고양이 내 아무리 사랑하지만 네가 약을 안 먹어버리면 어떻게 약을 먹일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며칠에 한 번씩 모아서 주사를 놉니다. 이제 주사를. 고양이가 얌전히 이렇게 약을 먹었으면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안 놓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들도 이게 순리에 따라갔으면 나중에 주사 같은 거 안 맞아요. 막 삶의 고통. 이런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유, 영혼의 이끌림으로 인간과 운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고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옆에 다양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참 이 인연은 무슨 인연일까? 보통 인연이 아닐 텐데 원인을 알면 참 신기하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인연들과 함께 명리 공부를 해나갑니다. 자, 명리산에도 단계와 고비가 있는데요. 저는 명리 공부를 하늘 공무원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제 상담을 저에게 오셔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3년, 4년째 백수인데 공무원 시험을 봐서 인생 역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이 정말 어렵단 말이죠.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들어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명리학 공부는 그 공무원 시험, 세속 공무원 시험 공부할 거에 10분의 1만 하면 명리산 올라간다. 명리산을 내 앞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 명리산 올라간다. 버스가 명리산 입구까지 다 데려다 줬다. 우리는 500m만 올라가면 태백산 정복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계신데 노력하십시오. 명리 공부 별로 안 어려워요.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는 누구냐 하면은 명리산의 안내자이자 명리산의 쉐르파입니다. 가끔은 무거운 짐도 좀 받을 거예요. 다만 제가 공짜 쉐르파가 아니라서 안내비는 받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직업 쉐르파라서 봉사했다간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비를 받고 저는 진리산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코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상한 기념품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뭐 강매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리산에도 단계와 고비가 있는데요. 보통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명리를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면 보통 1단계 관문에서 턱 하고 막힙니다. 턱 하고. 그 1단계 관문이라는 것은 뭔가 사주 명리의 기초적인 내용들, 오행, 십성, 청강글자, 지지글자에 대해서는 대략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나 이사 가는 날짜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놈이 내 짝인지 남의 짝인지 딴 년한테 갈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사주로 며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 벽을 넘는 과정에서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낙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의 그 3단계 관문, 3단계 함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관문은 기초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고요. 저는 이걸 등산에 비유를 할 때 산 밑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이 기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에 가셔서 처음에는 패기 있게 이야 아름다운 산이다 산에 딱 갔는데 이제 산을 오른 지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보이는 건 나무하고 숲뿐이고 풍경도 안 보이고 보통 산 능선까지 가야지 산 능선까지 가야 그 전체 풍경이 보여요. 아름답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으면 그냥 수풀로 빽빽하게 그냥 보이는 건 다 바위고 보이는 건 산이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근데 여기서 다시 도로 내려가자니 4시간 아까워. 여기 왜 왔을까? 올라가자니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그 과정 근데 거기서 한 10명 중에 7명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 능선까지 가면은 두 번째 고비 만나는 점인데 산 능선까지 가면은 이제 주변이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딱 보이는데 어느 봉우리로 올라갈까 봤더니 세상에 봉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쪽에도 봉우리가 있고 저쪽에도 봉우리가 있고 이쪽 봉우리 가야 되나 저쪽 봉우리가 진리인가 이쪽 봉우리가 진리인가.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는 저는 산 능선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산 능선부터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드리는 봉우리들이 몇 개 있겠지만 각자 사람들은 다양성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진리의 추구도 다양하게 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길이겠죠. 자, 독학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고비는 저와 함께 제가 셰르파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는 요 앞에 뱀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같이 갈 테니까 함께 가시면 됩니다. 알면서 가면 좀 덜 어렵습니다. 자, 세속 공부가 아닌 이 하늘 공무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업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부업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 하늘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내 가족을 알고 나 알고 내 가족 알고 내 주변 사람 알고. 근데 어쨌든 이 하늘 공무원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떤 특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개운이 됩니다. 최고의 인생 개운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부를 잘 하시면은 행복지수가 막 무럭무럭 올라갑니다. 공부를 잘 하시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공부를 약간 이상한 쪽으로 하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명리 공부하면 할수록 무서워요. 이놈의 신살 다 죽인대.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요래서 나빠. 차라리 원진기문 모를 걸 그랬어. 이런 거 원진기문 알았더니 세상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배우냐 따름입니다. 어떻게 배우냐. 저 따라오시면 세상이 즐거워지십니다. 세상이 즐거워지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게 스토리가 좀 꼬여있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아니면 스토리가 그냥 착하게 살다가 돈 많이 벌고 평범하게 30년 동안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모레처럼 안전된 직장에서 월급 받고 편안히 살았더래요. 이러면 드라마 시청률 하나도 없어요. 보통 저는 그런 걸 보고 신이 자동조종 모드로 방치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신이 자동조종 모드로 방치했다라고 표현하고 보통 인생에서 막 격변이 일어날 때는요. 저는 그거를 신이 운명 개입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신이 운명 개입한 사람과 신이 자동조종 모드로 방치해 놓은 모드. 여러분 그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이 게이머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30-40개 정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조종하는 유닛이 최대 200개의 유닛을 조종할 수 있어. 어떤 유닛한테는 일꾼 유닛한테는 넌 일만 해. 넌 자원 캐. 넌 베스핀 가스 캐고 너는 광석 캐. 이렇게 게임 끝날 때까지 걔는 광석만 캐. 게임 끝날 때까지. 근데 어떤 전투 유닛은 너를 특공대장으로 임명하겠다. 돌격 앞으로. 무리를 지어서 너가 선두에 서거라. 운명 개입이죠. 각 캐릭터의 운명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운명 개입이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방치되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 운명학이라는 것은 신의 개입을 유도하는데 그 신의 운명 개입이
내가 가급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해 본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이 언제 운명 개입을 하고 들어올까? 그렇다면 신이 그 운명 개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들어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운명 개입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는 대부분 신의 운명 개입이었어요. 내가 왜 그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을까? 그 직장에 가서 그 인연을 어떻게 만났을까? 대부분 어떤 큰일이 벌어지거나 큰 인생의 계기가 벌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다 신의 운명 개입입니다. 하지만 신의 운명 개입이 많은 사람이 보통은 위인들이 됩니다. 저는 이 명리학의 수많은 이 놀라운 이론들과 학문들을 만들어내시고 이러한 놀라운 학문 체계를 만드신 분들 역시도 다 신의 운명 개입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라 저는 그 작가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 다 신의 운명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구나 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신의 운명 개입을 관찰자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운명 개입은 물론 나의 운명 개입도 관찰자로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인생 최고의 개운 공부입니다. 자, 다음 사주는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에너지학입니다. 사주가 에너지학이라고요? 뭐 열역학 법칙 이런 거 연구합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주는 기운의 흐름을 읽는 거죠. 기운,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일종의 에너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들이 미신으로 이렇게 도매급 취급을 받기도 하는데, 참고로 이 학문이 과거에는 양반들의 학문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현대과학이라는 곳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산에다가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고 케이블카를 뚫었는데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을 했어. 야, 누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데 여기? 그럴 리가. 우리 과학이 처음 접근하는 곳인데 아니야. 여기 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 여기도 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 여기도 길이 있어. 이 길 뭐지? 그런 것들이 많은 철학자들, 또는 성리학자들, 유학자들, 이 철학이 간 길들입니다. 보통은 그러면은 그 길을 같이 입증하는 부분으로 가죠. 양자역학의 선두적 그 업적을 세웠던 그 닐스 보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가문의 희장에다가 아예 음양 태극무늬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동양에 와서 이 동양학을 많이 공부를 하셨죠. 와, 이거는 옛날 선인들이 미리 다 답을 내놓고 있었네. 우리는 그 미리 내놓은 답을 지금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을 뿐이었네. 이럴 수가. 이 에베레스트 산에 먼저 갔던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다니,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쉐르파들은 죄 거기를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 지역 쉐르파들은. 꼭 백인들이 에베레스트 점령하고는 우리나라가 에베레스트 처음 점령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고래로 에베레스트를 해서 그냥 약초 따고 산삼 따고 다니고 있었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사주는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하는 에너지학입니다. 에너지의 관계성을 살펴 기운의 향방을 살핍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을 시점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요즘에 이 만세력을 아주 접하기가 쉬운데, 옛날에는요, 만세력 자체가 비기였어요, 그냥. 만세력 자체가 비기였어. 가끔 뭐 동방불패 이런 중국 영화 보면은 비기 하나 얻으려고 수십 명 죽이고 다니고 그 책을 내놔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책을 알면 우주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방불패에서 사람 죽이고 다니던 그 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어플만 누르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PC 어플 다 튀어나오는, 서점에 가면은 돈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요만한 포켓 만세력, 그게 일종의 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이라 저희 어머니가 명의 공부를 하시던 30년 전에 만세력 만드는 것만, 그거 만들면 반이야. 명의 공부 반이야 그냥. 그냥 만세력 뽑고 10성만 알면 명의 공부 끝이었어 그땐. 거기까지만 알면 돼. 만세력 알고, 야 이땐 관운이네, 야 남자 생기겠네, 야 이때 인성운이네, 야 문서 잡겠네, 야 이때는 뭐 큰일 났네, 충운이네, 너 어디 다치겠네. 그럼 웬만해서 다 맞았어요. 웬만해서 옛날엔 다 맞았어. 근데 요즘에 상점벽해 시절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어요. 너무너무 다양해. 옛날에는 눈치만 봐도, 사실 점 안 봐도 눈치만 봐도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막 보였잖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요즘엔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다양해지더라.
그래서 이 운명 추론학도, 이 에너지를 분석하는 운명 추론학도 계속해서 시대에 맞춰서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기초 튼튼반 후반이나 다음에 진행될 기초 심화반 같은 데서는 요 양자역학과 영성학 외에 추가로 심리학이 추가가 될 거예요. 저도 바빠요. 저도 대학에서 심리학 다니고 있어요. 심리학과 다니고 있어요. 저 명리학과에다가 심리학과까지 다니고 있어요. 바빠 죽겠어. 명리학하고 심리학을 같이 접목시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리학은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유추하는 학문이고요. 심리학은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유추하는 학문이에요.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5살 때 걔한테 물려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이게 이제 그래서 얘가 20년 후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게 이제 심리학적 추론인 거고, 명리학은 원인을 보고, 얘는 원인, 빅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8개의 에너지가 탕 터져나가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엔 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재밌죠? 그러면 심리학하고 명리학을 합치면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겠네. 원인에서 결과를 유추할 수 있고,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둘이 매치해 볼 수 있겠네요. 상당한 동서양의 만남이죠. 그래서 괜찮다면은 여러분 명리학 공부하시면서 제가 가끔씩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심리학도 같이 제가 섞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모든 학문들은 8분응선이나 9분응선에서 서로 만납니다. 자,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짜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계획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의 파동 흐름을 선택하여 그 에너지 파동에 몸을 던진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 대구의 어느 지역을 가려고 그래. 대구의 어느 지역을 목적지로 정했어. 그러면 대구 가는 버스를 타야겠죠. 고속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에 갔더니 수많은 버스들이 일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러면 터미널에 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대구야. 그러면 대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버스에 몸을 싣고 그 버스를 타고 대구를 간다 라고 하는 추론입니다. 이 운명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예측적 측면인 건데, 이 미래 예측을 사실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의 영혼의 시크릿 1급 계획서를 열어봐야 돼.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최고 등급 시크릿 기밀 문서 단계에 있는 무의식한테 난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뭐 몇만 명에 하나? 아니 몇만 명에 하나나 몇십만 명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영감으로 떠올랐는데 난 뭐가 될 거야 했는데 정말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보통 자기가 파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알아서 알려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 이 명상 붐이, 명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야,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알고 봤더니 세상에 천재들 다 지들끼리 지방에서 명상하고 다 알아낸 거더라. 야, 뭐 빌 게이츠나 그 유명한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집에서 도 닦고 있었더라. 그것들. 그거 반칙 아니냐. 야, 우리도 하자. 알고 봤더니 도 닦은 거였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알게 되었어요. 뭐 이러더란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걸 신의 운명개입이라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고 가신 분이 대한민국 2017년과 18년에 광풍이 불어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야. 몇 천억대도 아니고 몇 조 원대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그분과 그분 동료들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사대를 갔다 오면은요, 모르는 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알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일명 저는 그런 걸 신의 운명개입이라 그러는데, 보통 그런 경우 집중적으로 나의 내면에 있는, 내 무의식에 있는 나의 높은 상위의식, 내 신성이 그냥 곧바로 튀어나와서 나를 조종해버린 거와 같은 건데, 그래서 그냥 알게 되는, 뇌에다가는 대충 뭐라고 얽어무려, 너가 왜 알게 됐는지 대충 합리적 이유를 붙여. 원래 이 뇌가 뭐 하는 기구냐면요, 적당히 변명하는 기구예요. 적당히. 이 신의 운명 개입 들어올 때 뭐라고 적당히 변명하는 기구가,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명한 뇌과학자, 우리나라 카이스트 뇌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뇌는 변명하는 기구라고. 자, 어쨌든 영혼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인생 계획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 파동 흐름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에너지 파동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계획을 알려면은 깊은 곳에 가서 내면에 있는 그 영혼 계획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명리학은
그 영혼이 어떤 에너지 흐름에 몸을 던졌는가를 보고 그 에너지 흐름을 분석해서 이 영혼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났고 어느 정도의 시기에 대략 어떤 정도의 일을 거치려고 하는구나를 우리는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새로운 배가 진수를 했는데 그 많은 고생을 해서 배를 왜 지었을까? 그러면 근데 그 배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1급 비밀이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배가 첫 번째 보급으로 무엇을 실는가를 보면 돼. 거기 사람을 실으면 여객선이고 물건을 실으면 화물선이고 무기를 실으면 군함이야. 뭐 물을 실는데 사람을 실었는데 좀 부티나는 사람들을 실으면 고급 크루즈고 뭐 소, 닭, 말 같이 실으면은 연안 여객선이야. 비행기를 실으면 항공모함이고 탱크를 실으면 상륙정이야.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배의 용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국방부 기밀문서 해킹해가지고 이 배 왜 건조했나요? 이거 알 필요 없어. 무슨 작전에 투입될 건가요? 이것도 무슨 항구에서 무슨 에너지를 주입받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 하지만 100%는 알 수 없어. 그건 명리학의 한계이기도 해요. 추론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얼마 전에 했던 그 영화 미드웨이에 보면은 일본 애들이 미드웨이를 쳐들어갈까 안류산을 쳐들어갈까 어디죠 미국 서해안을 쳐들어갈지 도무지 모르겠다. 암호 해독, 정황 증거, 암호 해독을 통해서 아 미드웨이다라고 추론한 거야. 100% 맞진 않아요.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에서 그 진주만에 있는 암호 해독팀, 참고로 그 암호 해독팀이 저 군합대원들로 이루어진 팀인데 참고로 제가 군합대 나왔습니다. 제가 작곡가 출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근데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네. 그 진주만의 암호 해독팀이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정확히 맞췄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해전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해전에서는 못 맞춰. 왜 일본 애들이 암호를 바꿔버리거든. 그 암호 해독하는데 또 한 몇 년 걸려.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 정보전을 못 해요. 이런 것도 같은 거죠. 우리 다행히 신이 인간이 안다고 해서 암호를 탁탁 바꿔버리진 않기 때문에 사실 명리학은 요 정도 선에선 너희들한테 허용하노라. 운명의 궁금증이 생기거든 오픈북을 열어볼 수 있도록 허용하노라. 요즘 사이버 대학이나 디지털 대학에서 시험 볼 때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오픈북을 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옆에 책 놓고 시험 봐도 돼. 대신에 이제 그 너무 하지 않게 아주 시험 시간을 40문항 40분 만에 풀기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언제 책 뒤지고 있어? 그럼 40문제 못 풀어.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저 사이버 대학에 시험 보는데 40문항을 35분, 뭐 40분, 45분 만에 풀래. 그럼 옆에다 책 갖다 놓고 아싸 책 보고 다 풀어야지 했는데 40분 만에 1분에 하나씩 문제 다 읽으면 1분이야. 그냥 문제 다 읽으면. 그러니까 책 볼 시간이 한 2개 문제는 오픈북 해도 돼. 2-3개 정도는 오픈북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오픈북 해가지고 다 못 풀어요. 그리고 20문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답답한 인간들에게 내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래 요 정도까지는 알려줄게. 찬스 동원해라. 근데 찬스만 있는 것도 아니야. 함정도 있어요. 네, 이상한 안내자를 만나면 이렇게 후렁으로 이렇게 확 맞으면 한참 망해가지고 단돈 사업이 망했어. 가진 돈이라고는 딸랑 2천만 원 남았어. 근데 구타래. 굿값이 딱 2천만 원이야. 뭐 그럴 때 구술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구술 안 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 사람 그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사람이 무당한테 갔는데 2천만 원짜리 구술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는 너 다 털려야 끝난다예요. 이 상황은 너가 다 털려야 끝난다. 근데 어떨 때는 마이너스 얼마를 기록할 수도 있어. 어쨌든 내가 가용한 현금이 2천만 원 그거 털면 돼. 그럼 무당한테 구술해도 되고 가서 저기 동네 거지한테 싹 다 10만 원씩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불쌍한 사람한테 확 맡겨도 되고 어떻게든 사용하면 되는 건. 그래야 끝나요. 네. 5살짜리 꼬마가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떼를 쓰고 있어. 막 물건 사주세요! 사줘! 하고 5살짜리 꼬마가 사줘!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머니가 화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고 있던 인형까지 빼서. 안 돼, 그것만은! 대신 주머니에 하나 더 있지. 이런 했더니 이 녀석이 그 주머니까지 다 털어. 모든 장난감을 다 털어. 너가 엄마한테 고분고분해질 때까지는 장난감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대고 계속 장난감 내놔 뗐어야 돼. 아니면은 엄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장난감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첫 번째 방법을 써요. 나 죽을 거야. 한강 나 죽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위에 그래 올라 이제 이런 수가 생깁니다. 이제 이게.
자, 이제 우리 요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볼 건데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